안녕하십니까. 황소가 밭갈듯이 묵묵히 나아가는 우경 한의 학당입니다. 유도주 교수님의 50년 인증 험한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판 원문을 글자풀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험의학, 실천의학, 실증의학, 보다 많은 경험과 임상을 통해서 두레박 줄을 길게 만들어서 깊은 우물물을 퍼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유경이라는 증이네요. 경자는 오므라들 경, 근육이 급격하게 오므라드는 병적인 현상으로 보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련, 경직되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근육의 상태가 급격히 오므라드는, 위축되는 근위축증에 해당하는 현상이죠. 그 근육이 경직됨에 있어서 부드럽게, 강경이 아니라 부드러운 상태로 부드럽게 유연하게 오는 경직증이다 해서 유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개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자,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앓고 있었다. 병을 앓고 있었다. 어떤 병이냐? 기유기, 살기, 살과 유기, 우리 몸의 기유기 위축, 시들위, 오므라들 축, 기육이 위축되는 병을 앓고 있었다. 기육이 왜 위축이 될까? 기육이 위축이 되는 사례가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원활한 피와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현상이 아닐까? 즉 얘기하자면 기와 혈이 잘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오는 현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기육에 관한 것이 간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위축 현상이 왔을까 궁금해집니다. 기육이 위축됐는데 이것은 반영해주고 있다. 무엇을 반영해주느냐? 후배와 등 뒤와 목 아래의 기육이 등 뒤와 목 아래의 기육에 있을 채 명현하게 밝을명 드러날 현, 밝게 드러날 정도로 탑함 불충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드러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육이 위축되면서 그 목 뒤와 후배 등 뒤와 목 아래에 있는 기육이 아주 두드러지게 탑함해요. 탑함. 탑자는 흑토자가 뜻을 나타내서 흙이 무너져 내릴 탑, 무너져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함자도 역시 언덕이 무너져 내린다. 즉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린다 라는 뜻이죠. 드러나게 무너져 내려 불충이에요. 충실하지가 못하다. 기육이 많이 쇠약해지는, 줄어드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위 괴자는 더욱 우자죠. 더욱 괴이함이 되는 것은, 괴이한 것은 땀이 나고 입이 마르다는 것이고, 입이 마르고 견배가 어깨에 등에 걸쳐서 통증을 발작하고 그 다음에 양쪽 팔과 손이 단지 다만 뭐뭐 할 수 있다. 긴첩 양협 할 수 있다. 긴첩 양협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쪽 갈비에 긴밀하게 붙을 첩, 첩부하다 할 때 첩이죠. 붙일 첩. 양쪽 팔과 손이 단지 양쪽 옆구리 갈비에 긴밀할 정도로 바짝 달라붙을 수 있을 뿐이다. 꽉 달라붙어서 밀착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장개할 수가 없어요. 펼칠장 열다개, 펼쳐서 열 수가 없다. 팔을 벌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팔을 못 벌려요. 역시 또한 그뿐만 아니라
들어 올릴 수도 없어요.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팔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 등 뒤가 그 경직되다 보니까 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수비를 손과 팔을 내외로 안과 밖으로 활동하기라도 한다면, 만약에 강제로 억지로 손과 팔을 안과 밖으로 움직이기라도 하면, 즉 근골이 통통한 것을 참아내기가 어려울 정도다. 근과 뼈까지 아파오는 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 정도면 완전히 거동불능의 상태로서 폐인에 가까울 정도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 맥을 살펴보매 팽팽하면서 가느다랗다. 진액이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그 혓바닥의 질은 붉고 설태는 엷은 상태다. 진하지 않고 엷은 상태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이것을 어떤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병리를 끄집어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우리 몸에서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에 대한 병리 기전을 여기서 파헤쳐내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변증을 해내느냐 하는 얘기죠. 맥이 현하다. 간계통과 관련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액이 진흥이 아주 말라 고갈되어 있는 상태임을 또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견배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걸 봐서 태양경 쪽의 경락의 기가 많이 소통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태로도 보이고요. 그 태양경에까지 기운을 경청한 뒤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위기능에도 역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같은 입이 마르고 땀이 난다 하는 얘기는 우리 몸의 기가 많이 허해진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대충 이 사람의 병리적인 기전이 어디에 있는지 파헤쳐내는 것이 핵심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그 윤호께서는 어떻게 변증을 내렸을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호께서는 변증하기를 다음과 같이 했다. 맥이 가느다랗고 혀가 붉고 입이 마른 것은 이것은 바로 뭐뭇에 해당한다. 되다위 음이 상하고 진액이 줄어든 형상에 해당한다. 그 몸에서 음진이 많이 손상되고 줄어들어 있는 형태에 해당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견배 어깨 등이 아프고 기육이 위축되고 근맥이 구급하여 급히 오므라들면서 펼쳐낼 수 없는 것은 즉 뭐에 해당하느냐? 즉 태양경의 맥이 풍사에 감촉되었다. 등 뒤쪽으로 주로 이게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태양경맥이 풍사에 감촉되어 오래도록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다. 그래서 마침내 이 풍량이 화열했어요. 연로화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으면서 소통이 막히고 해서 연로화해서 이 화열이 음혈을 손상시키는 그 손상이 음혈에까지 미치게 되어서 다다른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병의 기전을 정확하게 풀어 헤쳐낼 수 있는 그 해안을 기르는 것이 참다운 긴 두레박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에 대한 그 증거로서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를 경전을 통해서 제시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경전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다시피 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금괴에 말하기를 태양이 병남에 그 증이 갖추어졌다. 태양증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신체가 뻣뻣 강직해져서 수수연해진다. 여기서 수수연하다 라는 것이
수수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수수연하다는 것이 뭘 나타내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수수연하다. 이 말은 소문이라는 황제내경 소문자요통론편에 나오는 말로서 태양병이 걸렸을 때 목이 한강하면서 등이 수수연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때의 이 숫자는 한자 사전에는 이 글자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삐침이 오른쪽에 이 삐침이 없어야 돼요. 이 삐침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앉는 의자 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되려면 요거 삐침을 지워야 됩니다. 삐침이 없는 숫자는 음이 팔모창 이 글자와 같아요. 몽둥이, 지팡이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수수수. 수라고 읽습니다. 수라고 읽어요. 팔모창수, 몽둥이수. 이거는 의태어로서 수수수 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삐침 갈고리가 있는 괴자와는 다른 것이다. 삐침 갈고리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수연하다는 것은 목과 등이 뻣뻣하여 구부러져서 구부정하여 펴지지 못하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설문해자의 그 글자 풀이에 이 수라는 글자를 풀이할 때에 조지 단무 비수수야라 새가 짧은 깃털로 날아가며 수수한다. 즉 짧은 깃털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움츠리고 구부정하여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제대로 나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죠. 여기에서 본따서 사람의 모양도 사람의 등의 항척의 모양도 이것처럼 구부정하게 펼쳐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를 수수라 한대. 상한론 태양병 맥증병치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온다. 태양이 병남에 항배 강수수하다라고 상한론에 나오죠. 이때에 목과 등이 뻣뻣하면서 구부정 펼치지 못한다. 수수해 한다. 의태어입니다. 역시 펴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강직해 있는 모양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편역 주석한 황제내경 소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수라는 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금괴에서도 이 수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태양이 병남에 그 증이 태양증이 갖추어져 신체가 뻣뻣해져서 수수연 구부정하고 맥은 도리어 그 맥이 도리어 잠기면서 더뎌진다. 맥이 도리어 잠기면서 더디게 나타난다. 아주 맥상이 더디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증을 이릅니다. 뻣뻣하게 굳는 경직함을 이릅니다. 이럴 때 과루 계지탕으로 주지한다 라고 금괴에 이미 이 경련증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놨다는 거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옛날에 이미 이 경련증에 대한 해법까지 밝혀놓고 있다는 거죠. 과루 계지탕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풀이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자, 계지, 백작, 생강, 자감초, 대조, 계지탕이죠. 계지탕에다가 과루, 근을 30g을 집어넣어요. 대폭적으로. 이 과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왜 과루를 이렇게 많이 넣어야만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연이요 10여제를 복용하며 모든 제증이 모두 나았다. 10여제 만에 다 나았다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맙습니까? 견대의 기육들이 충령해졌어요. 채워졌어요. 기육들이 살아났다. 이런 살이 붙었다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병가들이 환자가 하면서 입이 신이라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놀라워하면서 신이라고 여기더라. 이위는 여기다 삼다. 살피는 글. 본방에 있어서 과루근의 재량을 중용했어요. 무겁게 거듭 30g에 이르도록 사용했다.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을 취함에 있다. 과루의 어떤 그 작용을 취한 것이다. 그것이 윤조 해갈해주고 대자 폐위지 해서 하나는 제어한다. 계지의 온양을 제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스린다. 진액이 위축되는 것을 다스리는 그 작용이 있는 것을 취한 것이다. 여기서 과루근을 중용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한 풀이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 과루근이 윤조해줘요. 건조한 것을 적셔주고 해갈시켜준다.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아울러 대대적으로 폐위에 부족한 폐위의 음을 자양하고 북돋아준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지가 너무 온양이 드세게 작용할 것을 조절 통제해 나가고, 계지를 넣어줬지만 이것이 너무 드세게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편으로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너무 나가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진액이 위축된다. 묶을약, 약속하다. 두 손가락을 묶어서 약속한다 할 때 약자 아니에요? 묶을약, 축약하다. 줄어든다, 오므라든다, 축약하다 약자예요. 진액이 위축되고 약해지는 것을 다스린다. 진액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중경 선생님께서는 구갈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목마름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과루근을 사용했어요. 과루근을 사용했고 불용 타약, 다른 약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경 선생님이 구갈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과루근을 사용했고 다른 약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누가? 중경 선생님, 장중경 선생님의 그 치법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루근은 감산이 윤하고 화음 생진 지갈 함으로 써이다. 써있자는 뭐뭐로 써이다,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 써있자가 왜 다른 약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까닭은 이 써있자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과루근은 감산한 맛으로 적셔주고 수렴해서 적셔주고 음을 화시키고 진을 생해준다. 즉 음진을 화생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화생 음진이라는 말을 나누어서 화음 생진이라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죠. 아울러 갈증을 그치게 한다. 음진을 화생하여 갈증을 멈추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써이자가 뭐뭐 함으로 써이다 때문이다. 그러니 즉 위기소전야로다. 그 오로지 작동하는 말을 드러내게 해주기 위해서다. 뭐뭐하기 위해서다. 위함이다. 그 오로지 하는 것을 위함이로다. 그 오로지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갈근 하나만을 사용해서 오로지 갈증을 치료하는 오로지 약으로서 전념해서 치료해 나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중경 선생님의 그 관용적인 치료법까지도 그대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내용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